네, 이번에는 국내 수급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박문환의 시장 돋보기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센터의 박문환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동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22일이었죠. 6월 22일 날 16,000개 매도한 이후에 한 20% 정도만 청산될 뿐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외국인들 포지션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노출시켜주고 그 포지션을 개인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한다면 과연 돈을 잃을 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파생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단지 포지션만 가지고는 외국인들의 생각을 읽어내긴 어렵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은 그대로 노출됐었죠. 심지어 매수는 신규 매수와 환매수, 매도 역시 신규 매도와 전매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하게 되면 항복성 매수인지 아니면 신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인가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다 가려져 버렸죠. 게다가 ETF나 혹은 ELW 이런 것들 지수 대용물들이 많아지고 옵션 거래가 많아서 또 이들을 통한 선물 시장의 복제도 쉽기 때문에 단지 선물 포지션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하락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비록 EU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아져서 숏 커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물을 직접적으로 환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끼를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되면 누구나 항복성 환매수로 인정하고 일제히 따라붙을 텐데 그런 미련한 행동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EU 정상회담 이후로 외국인들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매수량이 상당히 빨라졌는데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경기 확장치 50을 3년 만에 밑돌았다고요. 이 경기 부양 기대감도 함께 나오던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분위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자세하게 분해해 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규 투자 그리고 물가 지수였죠.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신규 투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의회에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소위 재정 벼랑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신규 투자를 함부로 할 CEO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미국 의회에서 재정 벼랑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 신규 투자는 즉각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물가 지수가 37까지 하락한 것은 원자재 가격의 급락 때문인데요. 이건 역시 악재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은 부채 국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한 디플레이션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을 연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고용 지표는 거의 전월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굳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였죠. EU 정상회담의 그 합의 내용인 ESM, 그 유럽 재정안정기구에서 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네덜란드하고 핀란드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요. 악재로 보십니까? 네, 그 뉴스는 유럽 시장에 장중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크게 올라서 마감됐다면 시장에서 그 뉴스를 우습게 보고 있단 말이 되겠죠. 네덜란드 총리는 ESM이 직매입을 시도하는 것은 유로 17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아직 네덜란드는 직매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죠. 물론 그들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판단해서 유로화의 안정에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된다면 전체 구성국의 85%만 찬성이 돼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죠. 즉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반대한다고 해도 돈을 실제로 가장 많이 써야 될 독일이 찬성했다면 다른 나라의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돋보기를 통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센터의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